저는 95,000달러 간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95,000달러 찍었습니다. 이 내용 단 한 번의 언급이 아니라 무려 4개의 영상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관점 변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드디어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플릭스입니다. 먼저 딱 10초만 지난 관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95,000달러 가격 라벨 떼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의 영상에서 다뤘던 관점 모두에서 변화가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관점 말씀드릴 때 가격대가 84,500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 86,000달러 돌파 여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저는 4월 초 비트코인이 75,000달러 선에서부터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롱도 숏도 아닌 애매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점은 영상과 텔레그램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은 수정할 수 없죠. 다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알트코인 관점도 함께 드렸죠. 알트코인들이 숙성이 워낙 잘 돼서 이렇게 관점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3일 전에 강조드렸던 수익코인 말씀드린 직후 벌써 4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모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고정 댓글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제 관점은 제가 가장 잘 알고요. 그리고 이 관점이 늘 맞을 수만은 없죠. 틀릴 날도 분명 오긴 올 겁니다. 근데 결코 제가 크게 잃을 날은 없을 겁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시장이 아직도 과열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여전히 숏 타이밍은 아직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눌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명확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엑시트에서 엇박자가 날 경우 크게 손실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직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커플링.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듯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멈춰 있었죠.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동조함에 따라서 같이 올랐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포인트에서 심리나 관점이 갈릴 겁니다. 여타 다른 전문가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선반영을 했으니까 이제 나스닥이 조정받을 땐 크게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미 디커플링은 시작이 되었고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죠. 그러면서 관세 리스크에 셀 USA가 증가했고 미국의 달러나 국채 등 안전자산의 수요가 일부 훼손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골드 값은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슬슬 금 가격에 대한 가격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를 찾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금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22일 날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비트코인 관세 대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점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흐름이 끊긴 게 아닙니다.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URPD. URPD는요, 쉽게 말해 어느 가격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아직도 들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시 84,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84,000달러 수준에서 URPD가 강력하게 쌓이고 있던 것을 먼저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올려드린 피드백, 강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VRVP 지표와 함께 근거를 설명드렸는데 바로 로우 볼륨 노드였죠. 거래량이 비어있는 구간, 즉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예상보다 빠른 상승 액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20일날 95,000달러, 96,000달러 구조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유효해 보인다 라고 20일날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현재는 95,000달러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구간은요, 하이볼륨 노드, 즉 아래에서부터 시작했던 PA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현재 98,000달러 수준에 상당히 많은 URPD가 몰려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걸 해석해보자면 이전에 98,000달러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팔지 않고 들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회복할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감이 큰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98,000달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도 대기자들도 많다는 뜻인데요. 매도 대기자들이 많다는 것은 유동성도 많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해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매도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도세 저항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되겠고요. 저 또한 일부 익절하고 남은 물량은요, 해당 구간에서 전량 익절 챙기고 다시 PA 구조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이 98,000달러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볼 수 있는 최대의 심리 장벽을 해소한다는 관점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팔 거야 했던 사람들,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가 변해버린단 말이죠. 안 팔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포모성 수급까지 같이 동반으로 유입되면서 10만 달러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한번 뚫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세 번째 이어서 보시면 청산 맵입니다. 청산 맵 기준으로 지금 위쪽에는 사실상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러프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URPD에서 보이는 많은 매도 대기자들의 물량은 선물 포지션보다는 현물 위주의 물량이 많다. 조급한 돈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물대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동성 구간이 러프하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반응이 또 빨라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알트 시장의 흐름만 봐도 심리가 좀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메이저 코인들 최근 이거래일간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시가총액 떨거지 코인들 강력하게 펌핑 효과가 작동하고 있죠. 비트코인 지금 와서 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그러면 이 세력 논리라는 거는 작은 돈으로 놀 수 있는 시총이 작은 코인들 펌핑시켜서 개미들의 눈을 가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만 보던 개미들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매수하기 어렵죠. 그때는 언제나 이 세력 타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세력의 유동성 놀이 그저 그들만의 리그라고 단정 짓고 손 놓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도 조금만 해보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에 4년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의 심리를 읽어보기 위한 노력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의 노력이라도 해보셨냐 이거예요. 최소한 제로섬 게임에서 남의 돈 먹으려면 그만한 노력이라는 대가는 필요한 거죠. 도무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텔레그램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정성껏 작성해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보셔서 공부를 틈틈이 아니 좀 빡세게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 얼마나 친절합니까? 차트 하나하나 매크로 근거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결국 심리게임이라는 본질로 기결이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얘기가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75,000달러 선부터 영상에서 분석했던 내용들 요약해드리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했죠. 고래 등에 편승하는 방법 뭐 별거 있겠습니까?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정황은 온체인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을 확인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증가세가 멈췄고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계좌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직접 만든 지표를 통해서 두 번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5년 넘게 검증했던 지표에서 중기 시그널이 지금 1번과 2번 모두에서 상승 시그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장기 시그널에서도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파동의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도움닫기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세력도 자리 하나 만들어 먹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결국에 큰 추세에서 크게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데이터만 맹신하지 않고요. 항상 종합 분석을 원칙으로 이 시장을 바라봅니다. 특히 20년 이후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온체인 데이터들 더 명확한 기준과 논리를 만들어줬고요. 확률 기반의 심리적 기준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술적 분석까지 곁들여서 근거를 중첩시키다 보니 이제는 기다림도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장도 결국 부의 집중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 계속해서 담아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시간 인사이트의 변화 챙겨보시려면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